부모의 마음이란 굳세고도 강한 것이라서 세상 모두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내 품에 자식이 든든하게 있으면 끄떡없지만 정작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부모가 밉다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고는 합니다. 이번 사연은 자식과 며느리로 인해 가슴이 무너진 한수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 오늘 고기 반찬 먹고 싶어. 또 고기를? 어제도 먹었잖아. 게다가 오늘은 이미 엄마가 생선조림을 해놨으니까 그걸로 먹자. 싫어. 고기 반찬 먹고 싶다고. 한 씨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한 씨의 결핍 때문이었죠. 내가 어릴 때 쌀 한 톨이 없어서 밥을 굶었던 거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해.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런 일 없이 키워야지. 가난한 집에서 자란 한 씨의 유년 시절은 사시사철이 보릿고개였고 남들이 꽃놀이 갈 때 옆집에 쌀을 빌리러 가고 남들이 유원지를 갈 때면 공병을 줍고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 바로 한 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자기 아들만큼은 금이야 오기야 길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나 꼬마 껍데기 발라 먹기 싫다니까요. 귀찮게 왜 자꾸 순살이 아니라 껍데기 채로 주는 건데요? 그게 엄마가 요즘 손목이 아파서. 이번에는 그냥 껍데기 채로 양념을 올렸던 건데. 먹기 그렇게 불편하니?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아, 진짜 짜증나게. 귀찮아서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냥 배달이나 시켜 먹을래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한 씨의 아들은 부모의 존재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 부모가 주는 사랑도 가치 없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에 한 씨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그런 아들은 정작 바깥에 나가 남 앞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효자 연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씨가 동창들과 잠깐 만나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 씨가 있는 카페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이고, 네가 수자 아들이야? 많이 컸네. 길에서 보면 몰라보겠어. 다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엄마, 제가 빵 같은 것 좀 시켜드릴까요? 응? 아니, 괜찮아. 괜찮기는요. 친구분들하고 커피랑 같이 달달한 거 먹으면 좋잖아요. 잠깐만 계세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금세 빵 몇 개를 사와 주었습니다. 그걸 본 한 씨의 친구들은 손뼉을 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죠. 이야, 수자야, 너네 아들 참 효자다. 효자? 그러게, 우리 아들은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던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런 카페에 와달라고 빌어도 안 올걸?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잔뜩 받던 아들이 웃는 얼굴로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밖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렇게 아들의 부름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면 엄마, 왜 멋대로 차를 끌고 나가요? 나 오늘 여자친구 데리러 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시간 낭비했잖아요. 곧바로 아들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카페 옆 외진 골목. 친구들은 아들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들은 한 씨에게 잔뜩 화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냥 나는 오늘 네가 차를 쓰지 않는 줄 알았지. 그리고 애초에 이 차는 네 아빠가 나 타고 다니라고 사준 거라서. 그래서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엄마 때문에 내가 약속에 늦었다는 거잖아요. 아, 아니, 그게. 아, 짜증나. 암튼 다음부터는 나한테 미리 말하고 차 끌고 나가요. 알겠어요? 그래, 알겠어. 미안하다. 한 씨는 아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만 들이밀 때면 분명 녀석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핑핑 돌아서 뭐 하나 제대로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 빵값은 엄마 지갑에서 알아서 빼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씨의 아들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듣는 분들도 아시듯 어떻게 내 배로 저런 놈을 낳았을까 싶던 녀석이지만 미운 짓을 10번 하다가도
예쁜 짓 한 번을 하면 사르르 녹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날 위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한 거니? 그럼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겠어요? 한씨의 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한씨의 생일 하나만큼은 정말 알뜰하게 챙겼고, 아들이 혀로 찌르는 칼 때문에 가슴에서 피를 철철 흘리던 어미는 그런 행동 한 번에, 자상함 한 번에 피 흘리는 가슴으로 아들을 기꺼이 끌어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한계가 있더군요. 일의 시작은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반찬 주신 거 너무 잘 먹었어요. 어쩜 그렇게 김장을 잘하세요? 지금까지 먹어봤던 김치 중에서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빈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가 해주신 게 가장 맛있는걸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는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비밀인 거 아시죠? 처음에만 해도 한씨의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씨에게 사근사근하게 굴며 정말 참하고 좋은 며느리 연기를 펼쳤죠. 한씨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진실로 좋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혹시 김치 조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시어머님 김치가 맛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다들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 아이 뭐,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면 내가 해줘야지. 며느리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재주가 있었고, 처음 몇 번은 한씨도 그런 며느리에게 쏘가 넘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며느리는 한씨가 해주는 것들을 점차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주신 김치 있잖아요. 응, 먹어봤니? 맛있었어? 그럼 물론이죠.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그래? 그럼 더해서 보내줄까?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번에 주신 걸로도 충분해요. 대신에 혹시 갈비찜 같은 거 잘하세요? 갈비찜? 갈비찜은 갑자기 왜? 아니, 요즘에 오빠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대서요. 그래서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영 쉽지가 않네요. 우리 아들이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했다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그런 며느리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직접 소스부터 만들어 핏물까지 다 뺀 갈비찜을 해다 바치면 며느리는 기뻐하면서 남편하고 잘 먹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말이 돌아왔어요. 갈비찜이요? 제가 그런 걸 먹고 싶다고 했다고요? 응,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내가 저번에 갖다 줬는데 안 먹었니? 내가 노래를 부른지는 모르겠고 얼마 전에 집사람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갈비찜 먹고 뼈만 남은 건 본 기억이 있네요. 아니, 뭐라고? 그럼 네가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냥 엄마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 말했나 보죠. 아들의 말을 들은 한씨는 실망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와 그 친구들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아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였으면 바른 대로 말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고 난리야? 한씨는 솔직히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굳이 거짓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았죠. 정말 나한테 직접 말하기 민망해서 그랬나?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 한번 이해해 주자 싶은 마음에 한씨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번에 반찬 요청을 받았을 때 말을 했죠. 그때는 파김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또 아들이 먹고 싶어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파김치? 그래? 이상하다. 우리 아들은 한 번도 파김치를 좋아한 적이 없는데. 원래 사람 입맛이라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오빠도 처음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 그러더라고요. 예, 아가. 네?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는 다 이해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다 들었어. 사실 해달라는 음식들이 대부분 너가 먹고 싶은 거라며? 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며느리가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기에 한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반찬 해달라고 하는 게 뭐 흠이니? 들어보니까 갈비찜도 우리 아들은 그냥 뼈만 겨우 구경했다더만. 한씨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다. 죄송하다. 하지만 정말 아니다. 등등. 이런저런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만 끊을게요. 그래, 다음번에 또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연락하고. 한씨가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한 이유는 전혀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의에 가까웠죠.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며느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면 되는 한계 속에서 최대한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만사가 그렇듯 며느리는 한씨의 말을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요. 엄마,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통화한 적 있으세요? 응? 어머, 낮에 잠깐 그랬지. 왜 그러니? 아니, 걔가 울면서 지금 난리예요. 어머니가 자기 행동을 오해하신 것 같다고. 이제 자기 민망해서 어머니 얼굴 어떻게 보냐고요. 아들의 말은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선의로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었는데 정작 며느리는 한씨의 말을 곡해해서 들은 모양이었어요. 일단 아들이 며느리로부터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너는 뭐라고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저요? 그냥 듣기로는 그렇게 반찬을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네가 해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을 것이지 왜 굳이 귀찮게 하냐고. 대충 이런 말을 돌려서 들었다고 집사람이 그러던데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억울함에 발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부정적인 말은 이런 방구 한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며느리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화가 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둘이 같이 있니? 있으면 잠깐 바꿔줘 봐라.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 테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나중에 통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바꿔봐. 내가 제대로 말을 해야겠으니까. 아들이 주저하며 전화를 넘기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얘. 내가 언제 너한테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었니? 한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던 건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샘을 터뜨리더군요. 어머니, 전 그런 뜻으로 오빠한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래서 애초에 어머니께도 전화드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을 하던 며느리가 꺼이꺼이 곡을 하며 울어대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반응에 한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얘가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싶었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진정 좀 해보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모두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두 번 다시 반찬 같은 거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나한테 한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잖니. 그리고 뚝 멋대로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끊어버린 거야? 어디 길 가던 무례배에게도 당해본 적 없는 일에 한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다니요. 심지어 시어머니에게요. 한씨가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됐고 일단 걔부터 다시 바꿔봐.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이따위로 행동을 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통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다고 안 된다는 거야.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저하고도 말이 안 통한다면서 일단 뛰쳐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지금껏 멀쩡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
한 씨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잘못을 한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씨가 그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나중에 아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얘가 원래부터 좀 회피 성향이 있어요. 회피 성향?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좀 말해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피하고 본다고요. 저하고도 평소에는 좋은데 아주 사소한 갈등이라도 생기면 방문부터 닫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자기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없는 사람 취급하고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 병 아니야? 병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 앞에서 어떻게 잘 숨겨왔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일이 커질 줄은 자기도 몰랐나 봐요. 아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되었습니다. 왜 굳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자기 남편 핑계를 대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회피 성향 때문이었죠. 그럼 그동안 네 핑계로 반찬을 얻어갔던 것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 셈이죠. 어쨌든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 엄마한테 빚을 지는 셈이니까요. 저는 너무 익숙해서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럼 화해는? 계속 나랑 이렇게 지내면 화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무튼 지금은 좀 놔둬야 할 거예요. 화해하자고 다가가면 오히려 더 경기를 일으키면서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일이 풀려도 사과를 받는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존심도 세가지고 어지간한 건 절대 사과 안 하거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초에 한 씨가 한 잘못도 아니었고 심지어 억울한 입장에 있는 건데 며느리에게 맞춰줘야 한다니요. 그래도 자기가 한 잘못인데 양심이 있으면 먼저 연락하겠지? 처음에는 한 씨도 문제를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았지만 1주, 2주, 한 달 그리고 석 달이 넘도록 며느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끝까지 연락을 안 하네. 나랑 정말 연을 끊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던 한 씨가 또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아들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 한 씨에게 하는 연락이 뜸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는 또 자기 와이프 편이라 이거지. 한 씨가 화가 나는 점은 100번 양보해서 며느리 자체가 회피 성향이 심하다고는 해도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하는 연락을 피한다는 거였죠. 애처가 중에 효자 없다더니 나원참. 결국 기다림에 지친 한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마저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한 전화였어요. 혹시나 며느리의 마음을 더 나쁘게 할까 싶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한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한 씨의 연락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였죠. 지난 석 달 동안 끙끙 앓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는데 회피하는 것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곧바로 거절당했고 그러다 보니 한 씨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 씨도 젊었을 적 한 성깔 하던 사람이라서 전화기를 붙들고 곧바로 계속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번 정도 했을까요? 계속 전화를 며느리 쪽에서 수신을 거부했다는 응답이 돌아오더군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내 전화를 받기 싫어서 아예 나를 차단해버린 거야? 기가 차면서도 나도 나지만 며느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지는 척 전화 한 통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기어이 수신 차단까지 하는 걸 보니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한 씨의 노력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거든요. 문제는 상황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니었고, 더 나쁜 건 며느리가 아닌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제가 일단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대뜸 화부터 내더군요. 한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운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대뜸 전화로 화부터 지르다니요. 한 씨도 성질 같아서는 바로 맞받아칠까 하다가 이내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 보니 아들이 저러는 이유가 하나밖에 생각 안 나더군요. 너 네 와이프랑 싸웠니? 아,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갑자기? 상황이 그렇잖아. 난 네 와이프한테만 전화를 걸었고 최근에 너도 나한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질을 해서는 나한테 화부터 내고 그것 말고 다른 답이 있겠니? 아, 아니, 그게... 당황하던 아들은 이내 인정을 했습니다. 한 씨가 한 전화 때문에 둘이 말싸움을 했고 꽤나 격하게 이어졌다고요. 말은 길었지만 결국 결론은 한 씨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였죠. 이제 결혼도 하고 어엿한 한 집의 가장이 된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미숙한 부분을 보이는 아들을 한 씨는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내 전화 때문에 너희가 싸우게 됐다면 미안하다. 내 딴에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와이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를 차단하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엄마잖아. 너랑 와이프 관계도 있지만 나랑 너의 모자 관계도 있는 거고. 아니, 누가 엄마랑 모자 관계를 끊기라도 하겠대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 제발. 이 집안 여자들은 왜 이리 내 말을 끊는지 몰라. 엄마 헛소리만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헛소리라니. 아니, 아들. 너 지금 엄마한테 헛소리 한다고 했니? 충격을 받은 한 씨가 되묻자 아들은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모든 걸 터뜨렸습니다. 네, 헛소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요. 애초에 엄마가 그냥 적당히 넘어갔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집사람한테 연락해서 모든 일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니? 생각 안 해요. 엄마도 우리한테 생각 안 하고 말지라면서 왜 나한테는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요? 아들의 말에 한 씨는 가슴 깊은 곳, 명치 한가운데가 움푹 패인 것만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두 아이가 화를 내는 걸 아예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시어머니를 대하는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잘못되어 있었죠. 한 씨는 그런 존재들과 더 이상 통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이만 끊자. 아니, 엄마. 끊자고 했다. 그러고도 한 씨의 아들은 뭐라고 더 횡설수설을 했지만 한 씨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인지, 왜 내 아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인지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 한 씨도 다른 노인들의 사연을 듣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길을 다니다 보면 혼자 다니면서 행복한 노인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보일 때는 바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닐 때였어요. 한 씨도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 좋아했었고요. 그랬었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이 드니 나한테 화풀이를 해. 아들의 행동은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재산 몰수나 그런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었죠. 우리 인생의 바람은 판타지이지만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이 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한 씨에게 며칠 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한 씨도 받지 않았어요. 지가 전화하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을 줄 알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한 씨가 두려운 것은 이제 늙어서 약해진 마음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상처받아도 금세 회복이 되고는 했지만 나이가 드니 몸의 회복력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력도 더뎠죠. 이제는 한 씨마저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한 씨의 마음에 노크를 한 것은 바로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 때문에 화나신 거 이해해요. 그날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모르게 화풀이를 했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아들의 문자 메시지 하나에 얼음장 같던 엄마의 마음에는 빈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씨는 어느새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가 다시 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화를 낼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줘야 할까?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알림음이 들리더니 전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였죠. 내일 집 앞에 찾아갈게요. 화해도 할 겸 오랜만에 같이 식사 어떠세요? 잠시 고민하던 한 씨는 이내 알았다고 답한 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자신을 계속 무시하고 막 대하는데 왜 자신은 이렇게 두 녀석에게 휘둘리는 것인지요. 난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건가? 길을 가던 한 씨의 눈에 한 약국이 보였습니다. 그 앞을 홀로 서성이는 노인들도 보였죠.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다리 한쪽을 저는 노인, 손에 쥔 약봉투를 떨어뜨리는 노인. 그들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쌩쌩하고 건강한 두 다리로 분주히 오갔지만 누구도 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어진 약봉투를 주었습니다. 여기 약봉투를 떨어뜨리셨네요. 한 씨의 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대충 말하고는 허둥지둥 한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아니에요. 무어라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쉽지 않더군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노인에게 돈이라도 달라고 할 줄 알았나? 아니면 내 모습이 이상했나? 한 씨는 약국 유리창에 어슴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곁에 있던 다른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든 커피 믹스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 피어올라 노인의 얼굴을 가렸죠. 마음의 여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몸이 건강하고 당당하니까 길 가다 누굴 만나든 자신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대지. 괜히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경계심이 들고 예상치 못한 호의라도 받으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지. 노인의 말에 한 씨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노인 또한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럼 어르신은요? 왜 어르신은 아까 저 노인분하고 다르게 그렇게 태평하신 건데요? 나야 뭐. 노인이 잠시 입안에서 커피를 우물거리더니 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다 포기했거든. 포기요? 그래, 포기. 자식들 연락은 다 끊겼고. 그렇다고 어디 마땅히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기면서 살지 못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이 한 씨에게 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랑 같이 커피 한잔할 생각 없어요? 여기 약국 김 원장이 믹스 커피를 잘 타는데. 말씀은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노인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고 한 씨는 도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조금 추잡스럽기는 했지만 노인의 말은 꽤나 와닿는 부면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라. 아예 틀린 말은 아니네. 한 씨가 찬찬히 눈을 깜빡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내일 아들 며느리를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잠시 고민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귀에 울리는 알림 소리에 한 씨는 눈을 떠야 했습니다. 생일 알림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는 안경점에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낸 거였죠.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그나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미리 챙겨주었었지만 이제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 깜빡 잊은 거였습니다. 혹시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건가? 내 생일을 챙겨주려고? 아들이 혹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씨는 조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도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엄마를 감동시키는 아들이었기에 기대를 가라앉히고 해도 한 씨의 마음은 자꾸만 들떴습니다. 엄마, 저희 도착했어요. 내려오세요. 기다렸던 아들의 문자가 오자 한 씨는 즉시 아파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입구로 가니 아들 며느리가 둘이 나란히 차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한 씨를 보자 죄송하단 듯 고개부터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며느리는 한 씨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몇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한 씨는 구태여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됐으니 얼른 가자. 가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 다 잊혀질 테니까. 한 씨의 말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차를 몰아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을 열고 아들 며느리는 곧바로 개선 장군들처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홀로 입구 바깥에 서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한 씨를 아들이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한 씨는 쉬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척이나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거든요. 안쪽에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한 씨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질감이었습니다. 내부에는 한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껏 치장한 젊고 예쁜 남녀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젊음의 생기를 뿜어내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왜 그래요? 아니, 아니다. 들어가마. 다가온 아들의 채근에 한 씨는 잠시 아찔했던 정신을 붙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된 자리에 앉자 곧바로 포크와 나이프가 주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원해진 남편과의 첫 데이트, 경양식 집에서 젊던 두 사람이 신식 음식인 돈가스를 먹을 때에 바로 옆 테이블에서 여기는 젓가락도 안 주냐고 소리치던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났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공간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인 노인들. 그때 그 사람들 꼴이 이제는 내가 돼버렸을 줄이야. 네? 아까부터 왜 자꾸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한 씨는 쉬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자각되는 냉혹한 현실이 숨통을 옥죄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한 씨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꽃다발이었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놀래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드려야겠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아들의 미소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 옆에서 며느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레스토랑 직원 몇이 다가와 초가 붙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징그럽게 많은 초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불어서 소원 비셔야죠. 아들의 말에 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초를 향해 고개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죠. 하지만 그러려던 찰나 한 씨는 문득 자기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았습니다. 꽃다발 구석에는
작은 카드가 투명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초를 불려던 한 씨가 고개를 돌려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아들이 황급히 카드를 뺏으려 했지만 한 씨는 몸을 돌려 그것을 피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박수정 고객님의 30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며 JL 플라워. 박수정은 며느리의 이름이었고 그 아이는 올해 30이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며느리가 순간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수정아, 너 생일이 언제지? 어머니. 그게요. 어제였구나. 자신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내뱉은 한 씨는 이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어제였어. 그러니까 이 꽃다발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제 너를 위해서 샀다가 나한테 재사용한 거네. 맞지? 진실을 깨달은 한 씨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뒤늦게 꽃다발을 빼서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레스토랑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케이크에 불을 꺼버리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음식 식기 전에 얼른 드시죠. 여기 음식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녀석은 한 씨가 알아서 기어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나는 엄마 자식이고 엄마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이 정도는 알아서 넘어가 주겠지. 눈앞에서 스테이크 소스를 입에 묻히며 개걸스럽게 먹는 아들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씨의 머리에도 같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아들 며느리와 싸운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노후는? 그렇지 않아도 아픈 몸을 나중에 누가 돌봐주지? 그냥 여기서 눈 딱 감고 져줘야 하나? 그때 약국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은 내가 불행하구나. 네? 뭐라고요? 한 씨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가방을 챙겨 뚜벅뚜벅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들이 서둘러 한 씨를 부르며 쫓아왔습니다. 레스토랑 바깥으로 나가 얼마나 걸었을까? 아들이 한 씨의 팔을 낚아채 멈춰 세웠습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들과 얼굴을 마주한 한 씨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울컥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한 씨의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슬프게 울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릴 때 내 입에 흙을 퍼먹어도 네 입에는 고기를 넣어주고 내 입에는 쓰디쓴 것들만 들어와도 너한테는 달달한 것들만 주려고 했었단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이거라니. 한 씨의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단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요. 네? 싫다. 어머니. 넌 더 싫다. 한 씨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네가 먹고 싶다는 거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음식 갖다 바친 게 그렇게 큰 죄니. 문제를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너 혼자 감정만 소중히 여기느라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키운 거라고.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한 씨의 일갈에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한 씨를 바라보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엄마, 적당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나오시면 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한 씨의 노후 생존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였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한 씨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살지 말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가지 말자는 말이야. 엄마, 아무리 화가 나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간절한 아들의 손을 한 씨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둘 중 더 심하게 떨리며 슬퍼하는 것은 철없는 아들의 것이 아닌 어미의 손이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야. 너희랑 같이 있으면 내일 살아남으려다가 오늘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네? 아니. 엄마,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는 듯 한 씨를 쫓아 달랬지만 한 씨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했지만 점점 한 씨의 마음이 바위보다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먼저 사죄하는 문자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천륜을 끊기 어려운 것은 부모도 어렵지만 자식도 마찬가지니까요. 한 씨는 깊이 고민하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한 씨 어르신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